6월 16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양봉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2거래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약간 보니까 지금 이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들과 현재 경제 상황이 미국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을 시장에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최대 지원국이 미국이죠. 이거 어제 제가 장전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이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는 역시나 미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중국이죠. 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정말 많은 난민들과 우크라이나의 현물 그리고 지속적으로 군사 물품들을 지원합니다. 왜?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GDP가 상당히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죠. 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속을 했죠.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너희 왜 나토 가입해? 너희에게도 동지네. 왜냐면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전략적 요충지인데 거기 만약에 서구 쪽으로 붙어버리면은 완전히 국경이 맞닿아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가입하니까 쳐들어갔고 여기에 전쟁이 1년 동안 지속되니까 국권을 탕진하고 그리고 경제제재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죠. 경제제재가 들어가니까 러시아의 우수한 이런 자원들이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내수시장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워낙 내수시장이 좋아요. 그래서 내수시장으로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중국이 너희 러시아에 편들고 있지 하면서 최근에 뭐 스파이 풍선 이슈가 해가지고 같이 엮여서 공격당하고 있고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을 보니까 미국만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촉발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촉발하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겠다 하면서 금리를 무려 7번을 때려버립니다. 인상을. 자, 금리 인상 7번 때려버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채권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널려있는 이 많은 유동성 자금이 투자자들이 어디로 쏠리죠? 미국 채권으로 쏠린 겁니다. 다시 자금을 흡수하는 거예요. 풀었던 자금들을 미국 채권으로 다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똑똑하죠? 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던 달러 가치도 회복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촉발하면서 전쟁을 지금 안 끝내요. 지금 공화당에서 제발 전쟁 지원 좀 그만하라고 지금 의견서까지 제출하고 있죠. 근데도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려나가는 거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다. 러시아 군인들. 제가 어제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피해 상황은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많이 큽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뉴스들이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하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거의 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 전쟁이 쉽게 종료될 것인가? 이런 이 지지하는 리스크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거는 역시나 미국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미국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거는 결국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할 이유도 없다. 왜? 경제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이 지금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 오케이 우리나라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네, 진짜 미국만 좋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내피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거를 확인한다면 이게 결국 내피셜이 아닐 것이다. 미국이 의도하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 의도한 대로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게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 판매량이 급증했고 M5 생산량 지수도 급증을 하면서 지금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은 상황. 말 그대로 노랜딩 비행기가 땅에 착륙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주변 국가들은 죽음을 마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면서 인플레이션 다시 촉발되고 여기에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되고 그리고 미국이 금리 올리니까 자산들이 글로벌 자산들이 다 미국 채권에 쏠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는 겁니다. 미국만 좋아진 상황이 오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은 미국이 만들었다. 미국이 그래서 지금 당장에 전쟁을 종료 안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SK그룹주들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는데 야 이거 웃기죠. 이것도 웃기죠. 미국이 인플레 관측부 한다고 했더니 중국산에 대한 규제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니 CATA 미국 내 공장을 짓기만 허락을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네. 포드가 SK온이랑 이제 배터리 계약 체결이 돼 있었는데 지금 F150 라이트닝을 생산 중단하겠다. 왜? 그냥 뉴스를 했어요. 이거 SK에서 받은 배터리가 좀 이상해 하면서
완전히 미친놈들이죠.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가 과연 믿을 만한 국가냐. 이거 빨리 우리나라도 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전환되는 핵 생산론. 그래서 SK그룹주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국내 배터리 업종들도 단기적인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뉴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 번 더 4%대까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달러도 또 104선까지 올라가고 있죠. 네, 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의도하고 미국이 현재 전 세계적인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개별 이슈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오늘 좀 정부가 이제 최근에 지속적으로 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법안이 통과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도체 지원법, 이번에 이 알투폰 도매 규제 의무화도, 이런 것들도 서민 지원법인데 하나도 통과 안 됩니다. 계속 지금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데, 일단은 이 사통신 관련된 이슈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슈예요. 사통신 관련된 이슈는 지금 2010년부터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 2, 3년마다 이슈가 나오죠. 네, 2년마다 거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사통신 관련된 이슈. 사통신 너희들 안 할 거면은 알트폰이라도 도매를 의무화를 확대해라. 너희 통신 이거 통신을 빌려줘라.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이 통신 3사가 너무 독과점이 심하죠. 그리고 예전에 LG U 플러스가 좀 치고 올라가면서 이 통신 3사가 서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상품도 권유하고 서로 가격을 깎고 상품 질을 올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왜냐면은 5천만 국민들은 이 세 명에서 나눠 먹어도 충분히 배부르게 이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마감 청원을 드린 것처럼 파이브 통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가격이 나와버리니까 지금 알투폰 판매 들수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서민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넘었어요. 알트폰 가입자가 지금. 보이시나요? 근데 얘들은 이렇게만 해도 먹고 사니까 더 이상 가격 인하도 안 하고 서비스 품질 상승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규제를 또 막고 있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에서. 이 뭐 부자 감세를 원하는 건지, 규제해도 난리를 치니까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알트폰 이슈라든가 이 4이동 통신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알트폰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알트폰 관련된 테마주, 인수코비 관련된 제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통신사는 세종텔레콤이 옛날부터 유력했거든요. 그래서 사통신사까지 이슈가 나오면은 세종텔레콤, 저는 오늘 장 초반에 갭으로 만약에 더 많이 띄운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기 종목이기도 하니까 일단 인수코비를 제1 매수 주체로 잡고 단타를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너무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소매 판매라든가 뉴욕 증시가 올랐지만은 우리가 동조화되기는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이 결정하는 시장이 되다. 최근에는 기관과 금융투자들, 이런 매수 주체들의 이런 포지션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의 환율에 대한 포지션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우선 환율 확인하고 외국인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관 금융투자 물량도 확인한 다음에 야 이거 애들 오늘 또 난리친다 싶으면은 빠르게 테마주 위주로 또 수급 체크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